태영그룹과 SBS를 설립한 윤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모태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고금리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아니라는 나이에 직접 나선 것이었죠. 윤 회장은 이번에 경영 복귀를 결정하면서 50년 전 태영건설을 창업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바친다는 각오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증권사를 중심으로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당국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등의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죠. 자, 오늘은 아니라는 나이에 경영에 복귀하는 윤세영 회장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세영은 1933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곳은 북한의 땅으로 그의 가족은 자유를 찾기 위해 월남하여 서울 종로구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윤씨 가족에게 평안한 삶은 허락하지 않았었죠. 곧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은 인민군에게 점령되었고 당시 중학교를 다니던 윤세영은 우영군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가 작은 체구로 인해 가까스로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었죠. 이에 윤씨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과는 다시 상봉할 수 있었죠.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열은 높았기에 그의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윤세영은 서울구에 입학합니다. 윤세영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서울구에 입학한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다. 전국 준재들과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운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후 윤세영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군대 장교로 인간하면서 학업과 군복무를 병행합니다. 당시는 6.25 전쟁 뒤의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 중에도 학업이 허용되었었죠. 이때 윤세영은 학교 출석이 불가능하여 친구들이 대리 출석을 해주었으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며 특별휴가를 받아 벼락치기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군장교로 일하면서 고위층과 인연을 맺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김정우의 의존 담당 장교로 배치받게 된 것이었죠. 군장교 시절은 사회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터득한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지도층 인사들과 도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이후 사업 성장에 있어 굳건한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동영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수석이었는데 윤세영의 군경력을 전해 듣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뽑게 됩니다. 그렇게 윤세영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죠. 이때 그는 군대에서의 인맥에 이어 정계에서도 인맥을 쌓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윤세영은 시간이 흘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인맥이 훗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다시 시간이 흘러 이동영 의원이 정계를 은퇴하자 이 의원이 경영하던 복면그룹에서 일하게 되면서 건설사업과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때 나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하여 태영개발을 창업합니다. 태영이란 의미는 서울구 동기동창이자 투자자였던 정태근 씨의 태자와 강배경 씨의 영자를 따와 지었다고 합니다. 돈 문제에도 우정은 변치 말자는 뜻이었지만 이후 회사가 커지면서 불신이 쌓였고 윤세영이 결국 친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동업을 접게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윤세영은 태영을 창업하였지만 시작은 매우 어려웠는데 회사 운영 자금은 항상 부족했고 신생업체로 실적이 없어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적었었죠. 이에 태영은 당시 크게 관심받지 못했던 소규모 간급공사와 문화재 보건공사에 집중하면서 실적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자연스레 대규모 공사도 수주했는데 당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선유수원지 공사를 따내기에 이릅니다. 일각에서는 창립 4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윤세영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며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고 이 공사를 계기로 상수도 공사 전문업체로 떠오릅니다. 여기에 의정부의 금호동 아파트 건설 공사를 맡으면서 아파트 시장에도 진출했죠. 그리고 1985년도에는 여의도에 사옥을 설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89년도에는 도급순위 36위에 오르며 건실한 중견건설사로 거듭납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되고 광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TV 광고의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민영방송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민영방송에 도전한 기업은 농심과 인켈, CBS,
그리고 윤세용 회장의 태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업의 결정권자였던 최병렬 공부처 장관은 새로운 민영방송의 사업자로 태영건설의 윤세용을 선정합니다. 그러자 이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윤세용의 태영건설은 방송과 연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낯선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야당에서는 윤세용과 최병렬이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방송사 선정을 둘러싼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특혜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던 최병렬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민방은 누가 보아도 이 건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윤 씨가 앞으로 방송사의 순이익 15%를 연구에 내놓아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정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았다. 이처럼 민영방송 SBS는 노태우 정권 시절 특혜 시비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윤세용 회장은 서울방송 사업관을 따낸 뒤 사세를 크게 키웁니다. 태영건설은 빠르게 성장하여 도급순위 14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SBS 설립 뒤에는 태영건설 경영을 아들 윤석민에게 맡기고 주로 SBS 경영에 집중합니다. SBS의 사옥은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쓰던 여의도 건물에 자리를 잡으며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한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의도 방송가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죠. 개국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지 못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방송하였기에 지방 사람들이 SBS를 보려면 서울로 와서 봐야만 했습니다. SBS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드라마 모래시계 덕분이었죠. 당시 모래시계 드라마를 테이프로 녹화해서 지방에서 돌려보던 게 유행이었고 언론에서도 모래시계를 띄워주면서 자연스레 SBS의 존재가 지방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윤세용 회장은 스포츠에 집중하였는데 방송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송과 스포츠는 사실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이다. 미국의 경우 미식축구와 야구, 농구 등의 인기는 방송 중계와 관련이 높고 방송사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많은 광고를 얻는다. 특히 윤 회장은 골프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개국 직후 금요골프를 편성하는 등 골프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적극적으로 골프 중계에 나서 박세리 선수의 해외 경기를 생중계했죠. 실제 윤 회장은 골프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골프를 접한 계기는 이동영 의원의 비서관 근무 시절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동영 의원에게 물려받은 중고 클럽으로 골프를 시작하여 홀인원도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외에도 윤 회장은 한국 프로농구연맹 총재, 대한골프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체육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이라고 답했었죠.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따냈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독 중계 결정을 걸어달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단독 중계 결단을 내렸고 결국 김연아 선수 우승 때 시청률 44.7이라는 전무후무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SBS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에는 윤세용이 서울방송 사업자 선정 당시 순이익 15%의 환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또한 불공정 방송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윤세용에서 윤석민으로 방송 세습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윤 회장은 소유와 경영본리 약속을 내세웠지만 이를 어기고 지배체제 강화를 추진하는 등 다시금 비판을 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2019년 윤세용 회장은 아들인 윤석민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창업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영그룹은 서울 마포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건설과 레저 그리고 방송 등을 바탕으로 7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기업의 위기 속에 윤 회장이 복귀하면서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죠. 자, 윤세용 회장이 창립 50주년 때 전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태영그룹을 아껴준 국민과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들 덕분에 주거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 후 최초의 민영방송 SBS를 설립하여 건강한 방송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